평화협정이 눈앞에 있었어. 조상 대통령 소리하지 마. 발사 열쇠 달라. 당신 미쳤어. 어뢰 발사했습니다. 구조천들.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남한, 북한, 미국의 새 정상들이 핵미사일이 장착된 잠수함에 함께 납치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오지 않으신가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어지러운 남북관계 속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사실들의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하여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해볼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원산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북한 위원장,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핵무기 포기와 평화체제 수립에 반발하는 북한 호위 총국장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호위 총국장에게 납치된 남북미 새 정상은 북한의 핵잠수함인 백두호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 좁디 좁은 함장실 안에서 예상치 못한 새 정상의 진짜 정상회담이 펼쳐지는데요. 동북아시아의 운명이 위태로운 순간 과연 새 정상은 전쟁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 각자의 입장과 계획이 교차하며 영화의 초반부에는 서로의 관계 설정과 각자의 입장 정리 등을 위해 다른 영화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이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평소 정치나 역사 등 한반도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누가 어떤 입장이고 어떤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설정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서 모든 정리가 끝난 이후에는 더 몰입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초반부, 정우성 배우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대통령인 것이 드러날 때 그 비주얼과 역할 사이에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고 잘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편견이 잠시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연기가 진행될수록 참 잘 맞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우성 배우가 평소에 보여왔던 바르고 고든 행보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북위원장 캐릭터도 실제의 모델이 존재하는 만큼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실제의 인물과 영화 속의 캐릭터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유연석 배우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잘 구축한 것 같습니다. 실제의 인물과 겹치면서도 다른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앵거스 맥페이든 배우가 연기한 미국 대통령 역은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한 캐릭터인 것이 느껴졌고 새 정상이 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의외의 케미와 웃음은 자칫 무겁게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의 균형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에 무게감이 있는 만큼 캐릭터를 다소 가볍게 혹은 유머러스하게 소비하는 이런 방식이 어떤 관객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확실히 이 지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도원 배우와 신정근 배우가 연기한 북한 호위 총국장 역할과 부함장 역할은 이야기의 무게감을 지탱하는 주요 역할로 존재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신정근 배우의 존재감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자체의 특성도 한몫했겠지만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수행해야 할 목표를 확실히 알고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마지막까지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영화가 결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수영 배우가 연기한 함장과 곽도원 배우가 연기한 호위 총국장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끈끈해 보였는데요. 이야기의 흐름상 장면으로 설명은 안 되었지만 둘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장면에서는 두 정상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며 남한 대통령 한 경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동분서주하며 두 정상을 설득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후 새 정상이 백두호에 납치된 뒤 꼼짝없이 비좁은 함장실에 갇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한경재를 도와 영어를 할 줄 아는 북위원장이 한경재의 말을 미국 대통령 스무트에게 전해주며 본래 회담장에서는 한경재가 하던 역할을 잠수함 안에서는 북위원장이 하게 돼 관계의 전환이 느껴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실제 유학파인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모티브를 얻어 영화 속 북위원장의 유창한 영어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반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새 정상의 대화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새 정상이 티격태격거리며 싸우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보자며 독도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 영화의 흐름이나 리듬이 지루하게 늘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감독이 관객들에게 또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영화가 끝난 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무거운 소재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영화로서 강철비2 정상회담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반부에 몰아치는 잠수함 액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한반도를 은유하기도 하는데요. 영화의 제작진은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군사적으로 설득력 있는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러시아 잠수함을 중심으로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또 핵 잠수함 속에서 벌어지는 위기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해군 잠수함장으로 있던 김용우 전 함장의 도움을 받아 잠수함 내부 장치와 기구들의 작은 디테일까지 섬세하게 채웠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제작진은 실제 잠수함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 진해로 찾아가 내부 부속품을 구했고 실제 잠수함과 거의 흡사한 사이즈의 세트를 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작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백도호라는 북한의 잠수함은 꽤나 잘 만든 공간이 될 듯한데요. 그 밖에 생사가 갈린 상황에서 펼쳐지는 일본 잠수함과의 교전 장면 등이 시각적인 만족감을 담당하며 영화의 보는 재미를 상당 부분 책임져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북한군이 등장할 때 자막이 등장해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았지만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자막을 달아주는 영화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편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난 후 반응을 살펴보니 북한말에 자막을 달아주어 고맙다는 반응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북한말에 자막을 달아주는 이유가 단순히 말의 의미 전달을 돕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보통 말에 자막을 다는 이유는 그것이 외국의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북한을 남한과 구별되는 외국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막을 달아주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보이는 영상,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정상이 함께 연설을 하는 장면에서는 북위원장의 말에 자막이 없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에 더 큰 확신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목인 강철비는 영화 속에서 두 개의 태풍이 합쳐져 형성된 거대한 하나의 태풍을 의미하며 남과 북의 긴박한 대치 상황을 은유하는 메타포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영화의 이야기와 메시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여도는 떨어져 1편과의 연결성을 만들어주며 강철비 유니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소 자기적인 네이밍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소재가 소재인 만큼 영화 속에는 감독의 정치적인 성향이 짙게 묻어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관객들마다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은 치우침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엔딩 부분에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국뽕이 차오르는 장면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등장하는 쿠키 영상에서의 대사는 다소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기도 했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은 상업영화로서는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소재를 특유의 유머와 균형 감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낸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작을 보지 않았지만 관람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감독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이 보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는 인상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희망적인 엔딩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영화 속 판타지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범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